최근에 이런 뉴스가 있어서 오늘은 이거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국 주식 이젠 담을 때가 됐다. 반년 만에 돌아온 외국인. 요즘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을 많이 사고 있죠. 왜 살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 우리도 같이 사야 될까? 아니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 요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확실히 좀 사고 있어요. 요거 보시면 5월달, 6월달, 7월달 뭐 이런 식으로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수급이 있는데 5월달에 거의 한 4조 3천억 정도 샀었어요. 근데 6월, 7월, 8월, 9월, 10월 5개월 연속 동안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달에 11월에 거의 한 3조 정도 가량 갑자기 매수를 했어요. 주로 삼성전자에서 한 2조 정도 샀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7천억 정도 샀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는 좀 의외죠. 하이브는 3,300억 샀습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이해가 돼요. 왜냐면 외국인들은 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지수를 살 때 좀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곳부터 사거든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뭐 시가총액 1, 2등 이런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뭐 이해가 됩니다. 근데 하이브를 많이 샀다. 요게 의미하는 게 뭐지? 요즘에 엔터가 안 좋다 그러는데 하이브는 왜 샀을까? 이거 생각해보면 하이브가 또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거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 국채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금리가 앞으로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1,400원 정도 갔었던 게 이제 1,300원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조금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고 원하는 반대로 강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정점을 치고 그리고 달러가 약세되다 보니까 자산 포트폴리오 쪽에서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는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러잖아요. 엔화가 지금 저점이다. 앞으로 엔화는 강세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엔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외국인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좀 약세로 전환하고 원화가 좀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항상 좀 들어오는 수요는 있었어요. 요거는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랑 우리나라 지수를 보면 거의 대칭적으로 거의 완전 반비례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화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죠. 이번 12월부터 외국인 투자 등록제가 폐지가 됩니다. 원래는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 금감원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뭐 미국 금감원, 그러니까 SEC 쪽으로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이런 절차가 없죠. 그냥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고 그냥 바로 뭐 애플이랑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주식을 사면 돼요. 근데 이때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들어올 때는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좀 굉장히 보수적인 거는 사실인 것 같기는 해요. 외국인들은 뭐 지문 등록을 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뭐 인권 문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문 등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별다른 말도 안 해요. 뭐 지문 등록하는 게 뭐 인권의 문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죠. 그냥 뭐 당연히 지문 등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범죄 수단에 있어서 뭐 그런 거 당연히 해야 좀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 등록제는 폐지돼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좀 담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코스피를 담아야 되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최근에 증시가 좀 많이 올랐던 게 미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졌죠. 이때까지는 원래 한 4%였던 게 5% 오르면서 뭐 코스피, 코스닥, 나스닥 전반적으로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미국채 금리가 5% 찍고 4.3%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앞당겨졌다. 물가 상승도 이제 거의 끝났다. 경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경기가 좀 불어질 것 같으면 연준에서 개입해서 살려놓을 것이다. 이런 희망찬 그런 희망회로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물가가 진짜 잡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아직 물가가 높은 수치이긴 하거든요. 아직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2%까지 떨어질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5년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2024년도 내년도에는 뭐 많이 떨어져봤자 한 3%? 그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되다가 갑자기 경기가 진짜 부러진다 그러면 요거는 진짜 완전 지수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인버스를 들어가라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래 금리가 높다는 거는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랑 자산 가치는 좀 반비례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반대로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져요. 지금 이때까지 물가가 높았다는 것 자체가 자산 가치가 높았다는 건데, 이 자산 가치가 너무 버블이 끼어져 있다 보니까 자산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돈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예금이랑 적금, 뭐 은행에 돈을 맡겨만 두더라도 미국 기준으로 5.5% 금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산에서 바로 이제 달러 쪽으로 돈이 흘러가는 거죠. 연준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상대적으로 자산이랑 반비례 관계인 화폐 가치를 올리는 건데,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화폐는 줄이고 자산만 투자한다. 뭐 물론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화폐, 그러니까 뭐 달러든지 아니면 원화든지 요런 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좀 안전 자산 측면에서도 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사실 금리가 높을 때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거는 아닙니다, 원래. 그래서 지금 내 자산에서 포트폴리오 일정 부분은 현금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이 싫다, 원화가 싫다 그러면 달러라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지금 미국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게 이때까지 고용이 좀 많이 둔화가 되고 있었고 소비도 좀 둔화가 되고 있었던 게 컸죠. 근데 일단 이번에 오는 주에 금요일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까지는 논판 페이롤, 비농업 고용지수가 계속 떨어졌고, 그리고 실업률도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그래서 먼저 미국채 시장에서 반응을 한 거죠.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좋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비농업 고용지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요거는 증시가 다시금 내려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해지 차원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쯤인가 그때 또 인플레이션율이 또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의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4%거든요. 요거를 2%까지 낮추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2024년도 연말? 그때도 한 3%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장기간 고금리가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혹시나 인플레이션이 조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 차원에서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데이터가 나오고 다음 주 화요일 날쯤에 인플레이션율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음 주 수요일 날쯤에 FOMC가 또 있습니다. 12월 12일에서부터 12월 13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쯤 될 거예요. 금요일 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오는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는 FOMC. 고용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잘 둔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번 FOMC에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 있었던 FOMC에서는 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최근에 거의 한 11월쯤에 있었는데, 그때는 뭐 파월 의장도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FOMC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두 번의 FOMC, 한 뭐 8월? 7월 중순 요쯤에 FOMC 있었고요. 그리고 한 9월 중순 그때쯤에 또 FOMC가 있었죠. 그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면 미국채 시장금리 10년물 기준으로 그렇게까지 이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7월 중순 그때는 3.75%, 그리고 9월 중순 그때는 한 4.25%그 정도였거든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시장금리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았고, 그리고 이때 고용 데이터도 그렇게까지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용 데이터가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리고 각종 전쟁 이슈 때문에 고유가 상황도 지속이 됐었죠. 오펙 플러스도 계속 감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좀 강력하게 워딩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가 아니고 최근에 있었던 FOMC에서는, 그때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도 시장금리 기준으로 거의 한 5%를 찍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하원 의장을 뭐 다시 선출한다거나 뭐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뭐 생각보다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고유가 자극을 하는 게 좀 많이 줄어들었었습니다.
유가 기준으로도 거의 한 70불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워딩을 펼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이번 다음 주 수요일 날 나타나는 FOMC에서는 그때는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금리가 좀 많이 떨어졌고, 원래 지난번에는 5%여가지고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어차피 미국은 뭐 주택시장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도 결국에 미국채 장기채 금리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미국채 시장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기준금리 인상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자료인데 최근에는 4.3%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직전 요때 있었던 미국채 시장 금리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요번에는 또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금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 미국채 시장 금리가 다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증시가 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느 정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게 보면 지금 채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게 내년 3월 그때부터 이제 금리를 낮추기 시작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 되면 4.25%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4.25%까지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솔직히 좀 너무 낙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3월부터 금리를 낮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내년도 한 중순부터 낮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점도표가 발표가 됐었죠. 그때 연준 위원들은 4.5%까지 내년도 연말에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면 요 점도표 찍은 걸 보면 4.5%보다 높게 찍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5%대도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은 4.25%까지 채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연준 의원들이랑 채권 시장 투자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조금 생각이 많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들이 봤을 때 너무 낙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가를 보더라도 지금 76불이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에 유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게 최근에는 다시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폭이 좀 둔화가 됐어요. 다시금 머리를 올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에 또 감사한 이야기를 했었죠. 추가 감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우디가 뭐 재정 적자가 계속 나타나가지고 추가 감산이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생각보다 좀 강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주택시장을 보더라도 케이스 실러 홈 주택 지수인데 요거 보면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물가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주택이랑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죠. 에너지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가 다시금 뭐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주택 시장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채 시장 금리가 좀 최근에 4.3%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랬죠. 4.3%까지 떨어지면 당연히 모기지 금리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 금리 자체가 떨어지면 주택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서 연준에서는 이번 FOMC에서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제 시장이 올라가고 증시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강력하게 베팅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무조건 인버스를 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너무 낙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현금은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광의 통화라 그래서 M2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량이 얼마나 많냐, 지금 시장의 통화가 얼마나 많냐를 나타내는 건데 원래 뭐 당연하게 이렇게 통화량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반대로 자산 가치는 올라가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2020년도 코로나 때 요거를 어느 정도 좀 잠재우고 있는 거죠. 근데 굉장히 좀 천천히 잠재우고 있습니다. 요걸 막 확 이렇게 떨어뜨리면 자산이 그냥 다 반토막 나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경제에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조금씩 낮추고 있는데 요 낮추는 추세가 이때까지 늘어났었던 통화량 추이 그거를 맞추려고 하면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요 말은 계속해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내년도에 4.25%까지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그러고 있고 연준 의원들은 최소한 4.5% 그리고 많으면 5%까지만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 고금리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금리라는 거는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좀 강하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은 좀 자산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화폐는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현금은 어느 정도 조금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지수를 보더라도 올해 시장을 진짜 이끌고 있는 지수, 나스닥이랑 니케이죠. 나스닥은 올해만 38% 올랐습니다. 나스닥 그냥 투자만 했었어도 38% 플러스예요. 그리고 니케이도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진짜 확실히 많이 오르긴 했다. 그리고 올랐던 게 조정을 받다가 다시금 지금 전고점 수준까지 있습니다. 전고점에서 막 이렇게 화끈하게 돌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내년도가 아니고 다음 주에 FOMC가 있고 고용 데이터가 이제 발표되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준 의원들은 뭐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매파 월러 이사는 갑자기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매파 이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월러 이사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디스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했고 금리 동결 지점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장에서 비둘기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패트릭 하커일 거예요. 여튼 이렇게 좀 어떤 의원이랑 어떤 총재들은 굉장히 좀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범원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진전이 고르지 않다고 합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했어요. 11월 29일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 이사, 연준 의원 모든 사람들이 다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나쁘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은 그냥 안전빵 차원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데이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지금, 요거는 제일 위에 있는 거는 소매 판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비를 잘하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 생산이죠. 기업들을 얼마나 생산을 잘하고 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공장 가동률입니다. 기업들이 가동률, 그러니까 공장을 얼마나 돌리고 있냐. 당연히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위에 있는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근데 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굉장히 견조해요. 미국의 소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산업 생산, 기업들의 생산도 안 떨어집니다. 기업들 굉장히 생산 잘하고 있어요. 공장 가동률은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경제 데이터는 진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2001년도 닷컴 버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도 코로나, 이때 보면 뭐 소비랑 그리고 산업 생산, 공장 가동률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굉장히 견조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고금리에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근데 역사적으로 이렇게까지 고금리가 지속이 됐을 때는 항상 문제가 터졌던 거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건 맞아요. 경기가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진짜 이거는 누군가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경기는 지금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부러질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2001년도 닷컴 버블 때도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부러졌었고 마이너스까지 들어갔었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15년도 이때도 갑자기 이렇게 좀 짧게 이렇게 떨어졌었죠. 그때도 중국발 상하이 버블, 뭐 중국발 신용 버블 그게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에 진입할락 말락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금리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뭐 자동차랑 핸드폰이랑 가구랑 이런 거 잘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구재 주문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금리가 높으니까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물가 상승보다 요게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내 주식 반토막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거는 맞긴 합니다. 요거 한번 데이터 그냥 꾸준히 한번 살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 요거는 연체율인데 뭐 우리 소비자들의 연체율 그리고 신용카드 연체율 그리고 뭐 주택 담보대출 그거 연체율인데 보면 연체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요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경기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둔화되고 있어서 그냥 지금 시장 자체는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요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소프트 랜딩으로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굳이 이 상황에서 크게 베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증시가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굳이 경기가 빤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바로 고금리 상황이 지속이 된다는 거죠. 물가를 일부러 이렇게 자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격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안전자산으로 채권도 좀 가져가고 현금도 좀 가져가고 요런 게 어찌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